역사적으로 하락장이 시작하기 전 차트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트코인은 지속해서 하락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비트코인은 역사적 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코인아입니다. 먼저 짧게 관점 복기를 해보고 들어가 볼게요. 저번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트코인이 21년도 대불장이 발생을 한 이후 하락장으로 전환이 되기 전에 보냈던 하락 신호들을 이번 불장에서 똑같이 보내고 있다라는 거였죠. 여기서 하락장을 경험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고 이번 불장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뉴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다, 또는 주변의 소문으로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폭등하고 있다는 걸 접하고 나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불장에 많이 진입을 하게 되죠. 이 불장에 진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다가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을 했다는 뉴스들이 하나씩 나올 때 관심을 갖게 되고 뒤늦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2017년 불장은 일심이 많아서 진입을 하지 않다가 하락장이 왔을 때는 관심조차 없었고, 그 다음 2021년 불장이 왔을 때 이쯤에서 뒤늦게 진입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정말 코인을 안 하면 바보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정말 유행을 했었죠. 하지만 그 뒤에 폭락을 했고 정말 사람들 대부분이 크게 잃었던, 저도 롱 포지션 청산을 당하면서 크게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은 왜 도망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상승이 시작이 되게 되면 사실 사람들은 하락장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상승을 위한 조정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즉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락장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하락을 다 맞고 나서야 하락장이었다는 것을 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대부분이 정말로 폭등했던 2021년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제가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을 했던 시기는 비트코인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승 쐐기형 패턴을 만들어 주었을 때 이 시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가 소위 말하는 아무거나 사도 오른다 라는 시기였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도미넌스 고점은 이미 1월에 찍혔고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었던 1월부터 하락장이 온 것이 아니라 4월부터 하락장이 왔죠. 즉 1월부터 4월까지는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지만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빠지는 중이었고,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RSI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매수 강도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가격은 올라가지만 매수 강도가 낮아지고 있다면 이것을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상승 쐐기형 패턴도 가격이 상승을 하지만 그 강도가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하락이 탈할 가능성이 높은 하락암시형 패턴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언제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한 상승을 보이고 있을 때 진입을 했던 거죠. 여기서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을 하락 이탈하고 나서는 하락장에 대해 경고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고 도미넌스는 계속 빠지고 있고 상승 쐐기형 패턴까지 하락 이탈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하락장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했던 건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 내용을 모르죠. 저조차도 몰랐고요. 그럼 과거 차트를 확인을 했을 때 과연 하락장은 급격하게 찾아온 것인가? 이 하락장이 그저 단순히 악재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차트는 이미 계속해서 하락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 다음 상승을 위한 조정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하락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이지만 언젠가는 반등을 할 거라는 믿음으로만 존버를 했기 때문에 이 하락을 전부 맞고 나서야 하락장이었다는 것을 인지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 돌아와서 비트코인은 22년 6월에 16K에서 저점이 찍혔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후에 24년 3월에 고점이 찍힌 모습, 그리고 8개월간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 현재는 97K까지 도달을 한 모습인데요. 제가 84K쯤 도달을 했을 때 텔레그램 방에서 전달을 드렸던 내용은 21년 상승장에서 두 개의 고점이 찍혔기 때문에 저항받는 추세선이 발생을 했고, 그 구간은 90K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횡보하는 패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 저항선에 맞닿았을 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고점이 찍혔을 때 발생했던 저항선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97K까지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본 기준으로는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일봉을 자세히 보게 되면 볼리저 밴드를 한번 찢었고 하락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이 밴드의 상단을 노리러 가고 있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볼린저 밴드를 한번 찢고 난 뒤에 하락을 한 후 다시 한번 이 밴드의 상단을 따라러 갔을 경우에는 이 밴드를 찢고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즉 이 밴드의 상단에 도달을 하러 가지만 이 상단에서는 저항이 강하게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RSI를 보게 되면 고점은 갱신을 하고 있지만 매수 강도는 낮아지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볼린저 밴드 내에서 더블탑 패턴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상승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되기 전 마지막 상승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주봉을 보게 되면 다음 주봉 마감일이 25일입니다. 모든 저항의 돌파는 캔들의 마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일봉에서 더블탑 패턴이 발생을 한 후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결국 주봉은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봉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주봉에서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마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봉은 음봉으로 마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 채로 캔들의 마감, 그리고 21년 불장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 처음으로 주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 모습입니다. 즉 21년 상승장 이후 하락장으로 추세 전환이 되기 이전에 하락 다이버전스로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이번 상승에도 똑같이 하락 다이버전스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게 일봉에서 발생되었던 더블탑 패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불장이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기에는 20년도에 저점이 찍힌 이후 최고점까지 611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현재는 16K의 저점이 찍힌 이후에 7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불장이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은 극도의 탐욕 구간으로 들어섰고 21년 고점이 찍혔을 당시 실현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약 3배가 될 정도로 고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 가격도 이미 3배에 달할 정도로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또한 2018년부터 발생되었던 상승 추세선에 현재 맞닿아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구간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도 그에 맞춰서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게 되면 그만큼 테더 보유량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결국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려면 18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켜줬던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불장이 들어서게 되면 뉴스로는 비트코인이 이미 오르고 있다는 것에만 중점을 두죠. 이건 2017년, 2021년 불장에도 동의를 했고 지금 현재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욕먹을 걸 알고 비트코인의 하락 근거를 자꾸 내놓는 이유는 사람들은 이렇게 차트가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계속 올랐고 뒤늦게 이 시장에 진입을 했다면 이 상승을 놓쳤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 또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전환이 되기 전에 차트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왔고 지금도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 하락장에서 청산을 겪으면서 배웠던 경험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도 하락장이 오면 이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수익을 전부 뱉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찍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비트코인 불장이 와도 돈을 벌고 나가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고요. 저 또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여러분은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숏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하거나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매매를 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차트가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반대의 상황도 생각을 해보고 정말로 그렇게 흘러갔을 때 최소한의 대책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익도 지킬 수가 있고 반대로 지금 이 상승을 놓치신 분들이라도 다음 추세에 대한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기에 지금은 너무 급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무빙에 따라서 관점 변동이라든지 단기적인 추세는 영상으로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저의 비트코인 실시간 관점이 궁금하시다면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도 한 번씩 참여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